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 본격적으로 가보자고 본격적으로. 약을 먹어가지고 좀 몽롱해가지고 좀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해 좀 해주시고. 상대성 이론의 가정부터 해가지고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지. 좀 전까지 했던 거 내가 1교시 했던 거는 어떤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지 알려줬고,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 방식은 모든 교과서나 문제집에 똑같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리 법칙은 똑같다. 그러니까 따로 뭘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가고 있는데, 역시 버스가 자꾸 나오죠. 버스 안에 사람이 이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맞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겠지.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물선동하는 걸로 보일 거라고. 근데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 본 모습이고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 본 모습일 텐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관성계인가? 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관성계라고 하는 건 관성 법칙의 성립하는, 그죠? 그러니까 외부 힘이 작용하면 상태가 달라지고, 그걸 이제 F는 MA로 설명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뉴턴 이 법칙이 성립하고, 그죠? 근데 만약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래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물체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라는 알짜힘이 작용했으니까 점점 느려지다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성계가 맞는 거고,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포물선동이니까 이건 관성계가 아닌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봐도 여기에 작용하는, 날아가는 내내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처음 속도가 오른쪽으로 있어서 그 처음 속도 때문에 포물선동이 되는 것 뿐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간에 둘 다 뉴턴 1, 2 법칙으로 뭔가 설명이 가능해지잖아. 그러니까 둘 다 관성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의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이라든가 정지인 또 다른 관성계도 역시 모두 관성계, 또 다른 관성계가 된다는 얘기지. 관성계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 뭐 5개든 10개든 계속 있겠지. 관성계는 계속 있는 건데, 그 관성계별로 뉴턴 법칙을 따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원래 있던 거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뉴턴 법칙, 이 사람도 뉴턴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인데, 왜 상대성이라는 말이 붙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뉴턴 법칙은 똑같다. 원리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상대성 원리인데, 여기서 조금 추가한다면 상대성 원리는 하나의 관성계에 대해 이게 표현이 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그렇지. 관성계에 대해서 또다시 등속운동 한다면, 등속운동 좀 말이 긴데 이것도 또 다른 관성계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 절대 기준계라는 건 없다. 절대 기준계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그 에테르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그죠? 맥스웰의 그 전자기파의 속력 막 떠들 때, 그때 당시에 잠깐 물리학자들 머릿속에 절대 기준계라는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희망이라고 할까? 약간 기대를 품었던 그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멈춰 있는 하나의 다른 좌표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좌표, 기준 관성계. 그러니까 그것만 만약에 찾으면,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뭔지만 이렇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물체의 속력은 그 관성계에 비추어서 계산을 하면 절대 속력이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우주를 해석하는데 훨씬 편리했겠지. 근데 그런 욕심이 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건 없다. 그냥 무조건 다 상대적이다. 누가 뭐 어쩌고 이런 거 모른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자면 3차원 공간상의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상의 개념으로 확장했다. 이런 표현. 시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좌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개념을 좀 확장했다는 얘기지. 두 번째, 이제 광속 불변원리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뭐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진공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진공에서는 관성계에 상관없이 진공에서 광속은 누가 봐도 무조건 똑같이 3 곱하기 10 8승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광속 불변 원리지. 그래서
빛에 대해서만 그죠? 궁극적인 속력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고 그다음에 광속은 누가 와도 똑같고 앞으로 가면서 보든 뒤로 가면서 보든 똑같다 이런 얘기지. 광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광속이 불변해 버리면 거리라든가 시간이 변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정으로 잡았던 건데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때는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리가 돼버렸지. 처음에는 가설 1, 가설 2였다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까지 나왔던 그 이론들을 설명하려면 아인슈타인의 이제 아이디어는 그랬던 거지. 그렇게 해서 설명 한번 해보자. 접근을 해봤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현상이 되겠네요. 현상은 이제 크게 네 가지, 현상을 세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 네 가지 동시성의 상대성까지 넣으면 첫 번째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대성 원리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그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못 잡는다는 거야. 누구의 시간이 고유 시간인지 잘 모르고 고유 길이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 점 사건에 대해서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야. 이거 세 가지만 잡아내면 뭐 나중에 질량 에너지 등가라고 하는 건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개념 특히나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한 점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관성계의 사람이 봐도 무조건 하나의 동시 사건이 되는 거. 그건 좀 더 문제 풀면서 좀 더 보자고. 아무튼간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이런 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잘 보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버스 하나 그려볼게요. 버스 하나 있는데 이 버스는 앞으로 이제 1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버스라고 합니다. 등속으로. 그럼 관성력이겠지. 등속이니까. 여기서 양쪽으로 A, B 두 개의 공을 팡팡 쐈다 이거죠. 이때 버스의 중간까지의 거리는 각각 10m, 10m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을 각각 쏜 속력, 공의 속력은 각각 10m/s를 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양쪽 벽에 공이 동시에 도착하겠지.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100%겠지.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한번 생각해봅시다.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우 왜 이러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지금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가운데서 이렇게 양쪽으로 팡팡 출발은 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만약에 1초 뒤라고 약간 과장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약간 그림지 버스가 앞으로 가 있겠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공이고 B공이니까 B공이 가서 벽에 부딪히려면 좀 더 먼 거리를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성 원리, 상대 속도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B의 속력이 10m/s로 보일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B의 속력이 얼마나 보이겠어? 가면서 던지면 두 개 속도가 더해지는 거 이제 보인다는 게 상대성 원리잖아. 갈릴레이 거야 이거. 아인슈타인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지금. 아무튼간 그럼 얘는 11m/s로 보일 것이고 얘는 9m/s로 보일 거라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되게 되고 처음에 공이 출발한 지점부터 따지면 여기 지금 앞으로 1m/s로 가는 버스인데 1초 뒤라고 봤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9m가 돼 있을 것이고 여기는 11m가 돼 있을 거예요. 그만인지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 동시 도착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안과 밖에서 봤을 때 둘 다 동시 도착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라고? 갈릴레이 거라고 그지?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상대 속도 개념이라고. 눌렀나? 네. 왜 기억이 안 나지? 이상하지?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오면 광속 불변 원리 때문에 문제지, 그죠? 이쪽 파트에서 제일 이제 까다로운 친구가 요 개념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잖아. 빛의 속력은 이런 상대성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모르지. 그거 이해하라고 맥스웰 얘기 직접 해줬더니 됐어. 뭐 이해가 안 돼. 좀 어려운 얘기였죠. 맥스웰 얘기. 혹시 물리학과 갈 사람도 있나요?
물리학과 가는 게 꿈이다. 물리학과나 물리교육과나.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아니면 공대 쪽 가서 물리를 계속 할 것 같다. 오, 공대 쪽은 좀 있구나. 이것들 돈 벌어먹으려고 공대로 가는 거. 자연과학을 안 하고 이제 공대 가서 회사 들어가려고. 형이 뭐 하려고? 물리는 안 할 거야? 수준이 물리 잘하잖아. 안 할 거야? 못하고 공대 안 가? 모르겠어. 의대 가냐? 참 재미없는 학문이야. 죽어라고 가르쳐봤자 제자 한 명 안 나오잖아. 기가를 쓰는 기가를 쓰는 기가를 쓰는 제자가 많이 나오잖아. 가지를 물리 안 할래? 어? 공대라서? 대학원생 영입하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대학 가서 물리하면 재밌을 거야. 한번 해봐. 미적분을 많이 쓰니까 훨씬 재밌어진다고. 미적분을 엄청 많이 쓰거든. 통계랑 그런 거 많이 쓰면 재밌어지잖아. 좀 이게 풀이가 함수 많이 쓰고 하니까. 아니야. 하기 좀 하지 마. 물리에서 뭐 하냐? 기가 해 기가. 기가 하라니까 내가 추천하잖아. 기술과정 교육과 가라고. 그래서 기가 선생님 하라고. 얼마나 편하냐. 난 다시 태어나면 기가 선생님이랑 한문쌤 할 거야. 아니면 컴퓨터 쌤이나. 하여튼 이 비주류 선생님이잖아. 월급 똑같고 하는 일 별로 없는. 성적 아무도 관심 없는. 하나 더 틀려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는 거잖아. 그래? 알겠어. 내 꿈은 그거야. 근데 월급이 어떻게 월급 좀 어떻게 안 되나? 월급 좀 어떻게 안 되나? 정중앙에서 빛을 동시에 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시성을 상승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을 잠깐 해준 거고,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오면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지. 빛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빛을 쏴가지고 양쪽 정중앙에서 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조건 동시 도착하겠지. 안에 있는 사람은 봤을 때는 동시 도착한다. 그래서 너는 동시 도착하겠구나. 이건 뭐 누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뭐 똑같이 쐈으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가 문제인데, 잘 보시오. 아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 느낌이 안 좋다. 얘네들의 눈빛이 굉장히 느낌이 안 좋다.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분명히 안에서 같은 위치에서 양쪽으로 쏜 빛이 있는 거야. 무조건 이 빛은 이 속력은 무조건 C겠지. 얘도 C고 얘도 C야. 무조건 C인 거지. 움직이든 말든 간에 무조건 C라는 얘기지.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앞으로 좀 가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디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똑같은 속력 C로 가는데 뒤에 있는 벽이 빛을 마중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어디 먼저? 아이고 이거 뭐야? 뒤쪽 먼저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양쪽에 동시 도착인데 이 밖에 사람이 봤을 때 다른 관성에서 봤을 때는 뒤에 먼저 도착하고 도망가는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앞쪽은 조금 더 있다가 도착한다. 요게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 한다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빛이 양쪽에서 쏘아질 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리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러면 빛이 여기서 A 빛이 이렇게 빵 하고 쏴지고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빵 해서 쏴진다 이거지.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양쪽에서 똑같이 쐈으니까 정 가운데서 검줄기가 있어요. 검줄기가 딱 있으면 이 검줄기에 도착하는 A 빛과 B 빛은 동시에 도착하겠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밖에 있는 사람은 버스가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앞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동시성의 상대성의 기초지 기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 도착하나? 이렇게 버스가 앞으로 가는 사이에 검출기는 버스의 정중앙에 있는 개념이잖아 지금.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가 앞으로 가버리면 검출기도 앞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해 검출기에?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 빛이 오는데 검출기가 앞으로 가버린다며. 그럼 B빛을 마중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B빛이 먼저 검출기에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나 수제비? 1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A, B과 B, B 동시에 출발했다? 근데 도착하는 건 다르다? 방금 설명했던 거 말고 검출기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왔어. 근데 아까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지?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그리지 않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한다며.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도 검출기에 도착한 건 동시라고 인정을 한다고 봅시다. 그지? 그럼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해야 돼. 여기 동시에 도착해야 돼. 동시에 도착하려면 어떤 빛이 먼저 출발해야 됩니까? A 빛이 먼저 출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A가 먼저 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맞지? 그러니까 A가 먼저 출발하고 B가 좀 더 출발하면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동시에 출발을 할 거면, 그죠? B가 먼저 도착하면 되는 거지. 맞지? 둘 다 말은 되는 거잖아. 근데 둘 중에 지금 뭐가 틀렸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점 사건이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고. 검출기에 두 빛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안에 탄 사람이 있잖아. 그럼 밖에 있는 사람도 그래? 너가 어떻게 측정한 거야?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착한 게 동시인 걸로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출발한 걸 비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왜 비틀 수 있나요? 같은 버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좌표상 같은 위치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의 앞쪽과 버스의 뒤쪽은 같은 좌표가 아니지. 서로 다른 위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 개념은 비틀어지는 건데 하나에 정확히 한 점에 있는 거는 비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할 때 절대 이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점 사건을 먼저 찾고 거기에 동시에 도착하게끔 나머지를 비틀어야 된다. 아시겠지? 결과. 이제 이 경우에는 결과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한 점 사건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빛들이 무조건 이 검출기 와가지고 한 점에 딱 모이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쉬운데 이제 막 우주선이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한 점이 어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한 점 사건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1번 나무가 있고 2번 나무가 있다. 동시성의 상대성 잘 봐보세요. 많이 어려운 건 헷갈려 하죠. 여기에 이제 어떤 친구 B가 가만히 정지 상태로 서 있고 어떤 친구는 2번 나무 근처에서 C라는 친구가 가만히 정지 상태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친구는 여기서 자가용을 타고 옆으로 앞으로 막 V로 가면서 A라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관측자를 잡자. 그때 번개가 내리쳤는데 1번 나무와 2번 나무에 B가 얘기한답니다. B가 뭐라고 하느냐? 1번과 2번에 동시에 번개가 내리쳤어 라고 했어. 얘들아, 이 말의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B가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 방금 1번과 2번 나무에 동시에 번개가 내리쳤다라고 했다고. 근데 B는 A와 B로 1번과 2번 나무부터 정확히 중앙 지점에 있는 친구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B 눈에 들어온 두 번개 빛은 동시에 도착했겠지.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게 느껴집니까? 두 군데서 빛이 방출됐는데 한 점, 여기서는 검출기였죠? 여기서는 누가 돼? B라는 사람이 되지? 그럼 B라는 사람은 한 점이잖아, 한 점. 한 점에 두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야 된다고. 이해될까? 그러니까 웃기지 마! 너 이거 먼저 도착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건 인정해주고 A가 봤을 때는 그럼 A가 봤을 때 질문 잘 들으세요. A가 봤을 때 B한테 동시에 빛이 도착했다고 봅니까? 질문이 두 개야. A가 봤을 때 두 나무에 번개가 동시에 쳤느냐고 묻는 건지 A가 봤을 때 B에게 동시에 빛이 도착했냐고 묻는 건지는 다른 질문이라고. A가 봤을 때 B에게 동시에 빛이 도착했다. 맞아 틀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점 사건 무조건 똑같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질문을 두 나무에 동시에 번개가 쳤냐라고 묻는 거지. 그럼 A가 봤을 때는 어때? B가 움직여 안 움직여? A가 봤을 때 움직이지. A가 가는데 그러니까 B가 어느 쪽으로? A가 봤을 때 B가 이게 왼쪽으로 가버리고 있잖아. 그런데 두 빛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그죠? 동시에 도착하려면 누구 먼저? 2번 나무 먼저 번개가 쳐 미리 치고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A는 어디? 2번 나무 먼저 1번 나무 나중에 번개가 쳤다고 한다고. 하지만 빛의 도착은 B에게 도착하는 그 빛의 도착 시간은 똑같다고 한다. 될까?
C는 어떻게 볼까? C는 두 나무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볼까? C도 정지해 있다고 했지. 그럼 C는 누구랑? B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야. 같은 관성계에 있으면 관찰 사실이 똑같아야 된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너 왜 이러고 있냐? 습관이 무섭지. 늦은 이유를 알겠구만. 한 대 하고 오셨구만. 냄새도 빼려니까 한 20분 걸렸구만. PC방 갔다는 또 핑계를 좀 준비해왔겠지. C가 봤을 때 두 나무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 맞아 틀려? 누가 그렇게 주장했더라? 같은 관성계에 있는 B가 그렇게 주장했지?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C가 봤을 때 B에게 동시에 빛이 도착했다. 맞아 틀려? 이건 C든 B든 D든 F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다고. 까먹지 마라 이거. C 눈에 두 빛이 동시에 들어오나? C 눈에 두 빛이 동시에 들어오니? 동시에 쳤어.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러면 얘는 좀 나중에 들어오지 1번 빛이. 질문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두 나무에 동시에 쳤냐고 물어보는 건지 네 눈에 들어온 게 동시에 들어온 거냐고 묻는 건지가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C는 분명히 거리가 더 먼 동시에 쳤다면 거리가 더 먼 1번 빛에 내린 B 빛이 좀 더 늦게 들어왔겠지. 하지만 얘는 그걸 보고 번개가 1번에 더 늦게 쳤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도 동시에 쳤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얘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1번 나무가 나로부터 좀 멀어.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야. 근데 그 시간 차이가 딱 그 거리 차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리친 건 동시였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 오케이. 이게 무슨 개념? 같은 관성계에서 위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현상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 포인트가 뭐야? 나와 쟤 사이의 위치 차이만큼을 감안할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지. 이게 바로 시계의 동기화 개념이에요. 시계의 동기화. 같은 관성계에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 요이 땅 해가지고 째깍 똑같이 가르쳐 가지고 있다. 대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 치자고. 좀 뭐 밝은 예가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어두운 예밖에 없어 이렇게. 뭐 좋은 건 애가 태어났다고 할까? 밝게? 대구에 태어났다고 하지. 좀 낫잖아. 죽은 거보다. 대구에서 애가 태어났대. 또 대구에 있는 엄마가 하여튼 뭐 아빠가 애가 태어났다 하고 소리 질렀는데 여기 서울까지 들렸다 이거야. 근데 아빠가 너무 기뻤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야? 내가 대구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야? 근데 내가 들은 시간이 1시 정각이야. 이거 대구에서 들려온 소리인데? 그럼 음파식 또 계산해보자. 3분 전에 태어났군. 그러면 대구에서 애가 태어난 건 12시 57분이야 라고 하지. 내가 들은 시각대로 1시 태어났다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해됐죠? 그 개념이 이 C가 동시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된다. 다만 조건이 필요하겠지. B가 주장한 거랑 C가 주장한 게 정확히 시간적으로 일치하려면 나와 내 시계랑 대구에 있는 그 아빠 시계가 정확히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너 3분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는 둘이 공감을 하겠지만 57분에 태어났잖아 라고 했을 때 맞아! 이렇게 하려면 시계가 똑같았어야겠지. 걔한테 3분 전은 12시 반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시계의 동결을 시킨다는 건 이 좌표별로 전부 다 곳곳에 전부 다 똑같은 시계를 갖다 놓는다는 개념인데 그럼 시계를 똑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제 상승이론 배운 사람 알겠지만 물체가 움직여버리면 시간지연 효과가 생기거든. 길이수축 시간지연.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군데에 그 수백 개 시계를 다 모아놓고 자 시작해서 째깍 하고 맞춘 다음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리면 움직이는 게 돼버리잖아. 그럼 얘 시계가 느리게 갈 거 아니야 이만큼이라도. 그러면 다시 시계가 틀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시계의 동결을 맞추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시계를 동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를 먼저 다 사방곳에 갖다 놓고 나와 제 사이가 10m야. 그러면 정확히 5m, 5m 딱 중간에다가 빛을 놓고 빛을 삥 쏜다고. 그래서 서로의 빛이 딱 도착하는 그 순간을 정각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놓고 딱 맞추면 그게 정확한 시계의 동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계의 동결을 시킬 때 절대로 한 군데서 모여서 시계를 맞춘 다음에 딴 데로 가지고 간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시계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정확히 거기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거라고. 시계의 동결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무슨 사건이 터졌어. 번개가 내쳤어. 뭔 일이 생겼어. 야 그 사건 몇 시에 일어났어. 이거를 할 때
내가 본 게 10초였지. 그럼 너와 나 사이 거리가 얼마더라?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으니 만약에 뭐 전라도에서 그 사건이 생겼어. 운석 떨어졌어. 내가 시계에 동결을 시켜놓은 그 시계 중에 하나가 전라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야, 니네 시계로 몇 시였어? 12시 30분인데? 그럼 그게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12시 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시계 동기와 이제 효과? 그게 있어야 앞으로의 뭐 시간 팽창이 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시계 동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알면 된다는 거지. 옛날에 어디 학교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시계 동기화시키는 방법. 시계 몇 개 그림 주고 나온 적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요거 절대 까먹지 마라. 한 점 사건 까먹으면 안 돼. 한 점 사건. 아까 수제비가 보내준 프린트를 보니까 로렌츠 인자를 엄청 자세히 했다길래 원래 피츠제럴드 로렌츠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좌표 변환 단계를 거치면 그 식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대학 과정이라서 고등어 과정인데 굳이 그걸 했을까 싶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당했어. 역시 수제비였어. 그건 그냥 맨날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시험제 30분 정도 수업 봐요. 시험제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선이 어떤 속도 V로 내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지 않냐? 그때 설명할 때 아시던 엄마 생각나. 얘들아 일단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 시간 지연문 어쩌고 나오면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되죠. 걱정하지 마 얘들아. 선덕 재현 서랍을 빼면 대신까지 포함시켜야겠네요. 이렇게 내 학교 빼면 상대성 이론을 대단히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내 학교 정도만 잡을게요. 내 학교 말고는 막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개념만 딱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내 학교는 조금 긴장해야 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실력파들이 한 분씩 계셔가지고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위치에서 한 위치에서 일어난 얘들아 그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고 보통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이벤트라고 영어를 막 쓰는데 하여튼 사건이든 이벤트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 빛이 반짝했다라든가 뭐 우주선이 어디에 도착했다라든가 어떤 말 그대로 사건이야. 어떤 사건. 한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그죠? 두 개의 사건 사이의 시간을 그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한 시계로, 그죠? 같은 관성계에 있는 시계로란 얘기겠지. 정지한 시계로 측정한 시간, 이게 고유 시간이 아닌데 이 고유 시간 개념이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고유 시간 개념이 등장은 많이 하는데 모든 상대성이라는 문제를 풀 때마다 고유 시간은 뭐지? 라고 찾을 필요는 없어요. 고유 시간 문제 없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고 고유 시간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되 요걸 좀 기억합시다. 정지한 시계로 측정한 시간, 하나의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간격 요거. 그리고 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조건 예외 없이 무조건 최단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관측자가 잰 시간보다도 고유 시간이 가장 짧다는 뜻이야. 고유 시간이 뭔 줄만 알면 그 시간이 제일 짧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짧다. 이 우주선 예를 굉장히 많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 이제 이만큼 왔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학교 불문하고 있잖아. 학교 불문하고 참 많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가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대. 쓸데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빛 시계라고 불러요. 빛 시계.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 이때 철수가 우주선 안에 있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봤을 때 이 빛의 속력을 C라고 볼 거 아니야. 그리고 갔다 오는데 이 높이를 L이라고 보자. 근데 밖에 있는 지구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 지구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는 저 빛이 저렇게 가지 않겠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시옷자로 오게 될 거야. 얘들아 이거 포물선 아닙니다. 시옷자야. 왜 포물선이 아닐까? 포물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물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포물선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던져 올리고 아까 잠깐 했던 건데 던져 올리는 건데 오른쪽 등속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휘어지지 그죠? 이거는 지금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일정한 속력이잖아요. 그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 얘는 빛은 질량이 없단 말이야. 광자는 질량이 없다고. 그래서 시옷자로 그려줘야 되고 지금 V라는 운동을 가고 있어. 철수가 재는 시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철수가 재는 시간을 T0라고 할 거야. 제로가 붙으면 무슨 시간이 되는 거야? 고유 시간이야. 왜 철수가 재는 시간이 고유 시간인지를 알아야겠지. 왕복,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T0, 영희가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재는 거를 T라고 한다고. 그러면 철수가 재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된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빛이 왕복하는데 하나의 위치에서 왕복 두 개의 사건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정지한 철수가 재는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T0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흰색으로 쓸게요. 너무 좀 눈이 바쁘니까. T0라고 하는 건 C분의 2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지. 맞죠? 끝난다. 근데 영희가 재는 시간은 조금 골치가 아프다는 거야. 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이렇게 우주선이 가는 거 왕복하는데 걸린 얘들아 이거 유도 과정 쓰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그 강물 그거랑 이거 두 개는 반드시 한 번은 유도를 해봐야 된다고. 영희가 앞으로 갔다 오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절반까지 갔을 때는 2분의 1 t가 걸렸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건 수평 방향 속력이니까 이 우주선의 속도 분위를 따라간다. 아, 또 시간이 그렇게 지나. 아무 소리 다른 소리도 안 했는데. 2분의 1 VT가 됩니다. 여기는 뭔데요? 여기는 아까 저 높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L이 되죠.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 운동 방향. 이건 수축 방향이니까 길이 수축 없이 그대로 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뭐가 되냐? 2분의 1 CT가 돼. 왜 그런지 알죠? 빛의 속력으로 간 거고 그지? 절반의 시간. 왕복 중에 절반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2분의 1 CT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친구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2분의 1 CT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C제곱 T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는 이거 제곱 4분의 1 V제곱 T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유도 한번 해버렸어. L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죠? 이거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해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줘가지고 T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T로 묶어주면 T제곱으로 묶어줄까 일단? 그럼 여기 뭐가 되죠? 4분의 1로 묶어줄까요? 누구 제곱? 시그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것이 뭐가 된다? L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우리 지금 T만 궁금한 거거든. 그죠? T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양변에 4 곱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 곱해줄 거야. 이렇게. 4는 제곱수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T에도 제곱이 있잖아?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T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뭐가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씌워주면 될까?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네? 맞죠? 얘는 C분의 2에 되잖아. 맞죠?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지만 얘는 C분의 2로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앞에 뭐 없이 2에만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C를 앞으로 좀 빼고 싶어요. 형태를 맞춰주는 거지. 그럼 C를 앞으로 뺄까? 그럼 어떻게 될까? C분의 2L로 앞으로 빼주는 거야. 그럼 이 속에 뭐가 남을까? 루트 맨 앞으로 그냥 1밖에 안 남겠죠?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고 C제곱분의 위에 뭐밖에 안 남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C분의 2L이라고 하는 이 값이 아까 있는 이 값이랑 똑같네. 그죠?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 t는 철수가 측정한 고유 시간 t0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그죠? 이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로렌츠자 감마라고 한다. 로렌츠 감마라고 이거 R 반대로 쓰면 돼. 감마라고 하는 건 조심해. 루트 머시기 분의 1까지 포함해야 돼. 절대 빼면 안 돼 이거. 역수는 안 된다고. 분의 1까지 넣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는다? 영희가 측정한 시간 t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 t0에 비해 감마배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를 보고 시간 지연 효과라고 부르죠. 로렌츠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대학 과정 가면 좀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궁금한 거 아니고 요거는 반드시 겪고 있어야 될 텐데 얘들아 어떤 물체도 빛의 속력보다 같거나 빠를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 이 뒤에는 숫자가 아니고 V제곱 나누기 C제곱은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근데 1에서 그거 뺐으니까 이 루트 안의 값도 1보다 클 수가 없지. 거기에다 루트 채워버렸거든? 분의 1 했어. 그럼 감마는 무조건 1보다 무조건 1보다 큰 거야 이거는. 그죠? 무조건 1보다 큰 거야. 속도가 빠를수록 더 커져. 그래서 무조건 얘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철수가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보다 무조건 크게 측정된다 이 얘기. 맞지? 여기까지 애들이 구독 잘 괜찮다 이게. 괜찮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10초였다 이렇게 잡으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8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너 빛이 왕복하는데 몇 초 걸렸어? 라고 했을 때 영희가 10초! 근데 철수한테 물어봤더니 쟤는 8초 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영희가 철수한테 뭐라고 그래? 시계가 천천히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스토리지. 시간 지연이 혹은 시간 팽창이.
근데 철수가 지시계를 봤을 때 천천히 간다고 안 간다고? 철수가 지시계를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다 했어. 그냥 똑바로 원래대로 간다 했지. 영희가 왔을 때는 철수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을 거란 얘기잖아.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우주선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철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철수가 봤을 때는 영희가 빠르게 지나가지.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는 지 자신이 아니고 영이거든. 그럼 철수는 영희한테 뭐라고 그래? 네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한다고. 무조건 나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서로 10초라고 하고 얘는 8초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뭐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사건 자체가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거야. 빛 왕복 실험을 지구에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 지구에서.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영희의 시간이 더 짧다. 왜냐면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지구에서 영희가 실험을 했어. 지구에서 영희가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빛 실험을 했다. 그럼 철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 이 상황에서. 철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 그럼 영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반대로. 그럼 철수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뭔지 알겠지? 입장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철수가 10초, 영희는 8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의 시간을 느리게 가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개념은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서 약간 좀 변형? 신유형 개념으로 좀 나왔더라고 몇 개가. 괜찮은 문제 같아. 굉장히 좀 유력합니다 그거. 좀 다 뭐겠지만 카메라가 어디까지 잡히지? 길이 수축 한번 볼게요.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중요한 개념 길이 수축. 고요 길이라는 개념이 나와. 얘들아 문제 풀이는 많이 할 건데 이론 설명을 뭐 대단히 뭐 더 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론이 약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영상은 올려줄 거지만 아무튼 좀 꼼꼼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고요 길이는 이건 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 많이 남았죠?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칠판에 대해서 정지해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고유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는 무조건 최장거리가 됩니다. 다른 관성계에 있는 친구가 재는 것보다 정지한 사람이 재는 고유 길이가 가장 긴 길이다. 왜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길이가 수축할 거거든. 잘 보시오.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영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V로 가고 있대. 근데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에 이제 철수가 있다 이거죠. 철수가 지구에 막대기를 하나 갖다 놨다고 합니다.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그래서 A 부분, B 부분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막대기는 지금 지구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영희가 가는데 영희가 이 막대기의 앞쪽, 그러니까 A 부분이 영희 우주선의 앞부분을 스치고 지나는 때부터 막대기 뒤쪽 B 부분이 우주선의 앞쪽을 지날 때까지의 시간을 짤깍짤깍해서 쟀다는 거지. 그때 철수도 영희의 우주선의 앞과 앞비경과 일치하는 순간 두 개의 간격을 쟀다. 누가 재는 게 고유 길이입니까? 아니 고유 시간입니까? 우주선의 앞대가리에 A와 B가 지나는 시간 간격을 잰 영희와 철수 중에서 누가 고유 시간이냐고. 고유 길이는 누구 걸까? 철수가 정지한 상태로 쟀을 거니까 철수가 고유 길이겠지. 그래서 고유 길이는 우리가 L0라고 표현할 겁니다. 고유 시간은 누구 거? 영희가 잰 게 고유 시간이 되죠. 왜냐면 영희가 쟀을 때 우주선의 앞에서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생겼지. 철수가 봤을 때는 이 왼쪽 A에서 한번 찰칵, B에서 한번 찰칵, 서로 다른 위치에서 찰칵찰칵 했잖아. 이건 고유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가 고유 시간인 거 알아야 된다. 영희가 잰 길이는 움직이면서 쟀으니까 고유 길이가 아니고 얘가 잰 시간도 고유 시간은 아니지. 하지만 뭐는 똑같을까? 영희가 움직이는 이 속력은 얘가 보든 어차피 얘는 공통으로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영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영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VT0는 A다. 그죠? 철수가 된 거는 VT는 L0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 T 대신 뭘 집어넣어주면 될까? T 대신에 이게 지금 시간이잖아. 그럼 T0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고? 감마
T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 식을 나눈다. 그럼 이렇게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결국엔 뭐가 돼? L은 감마분의 1, L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아까 감마는 뭐시기 분의 1까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루트 바로 써주시고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하고 L제곱 이렇게 써주면 L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길이 수축에 대한 길이 수축.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움직이는 좌표 쪽으로 그 움직이는 좌표축 상의 길이가 수축되고 있는. 이거 두 개를 잘 섞어야 돼. 길이 수축이랑 시간 지연을 잘 섞어야 된다고. 우주에 많은 철수가 있다, 뭐가 있다 막 할 때 누구는 길이가 수축돼 보이고 누구는 시간이 지연돼 보이고 막 그럴 거라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된다. 막 섞이죠. 저기서 영희가 봤을 때가 좀 짧을 것 같아. 그럼 움직이는 친구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가 봤을 때는 막대기가 안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이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때는 막대든 철수든 다 움직이잖아. 영희가 봤을 때는 짧아져 있는 거지. 이제 로렌츠 수축이 맞는 얘기가 돼버리고 있는 거지. 그때는 조금 비웃음을 샀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 수축 요 관계 잘 기억하시고 조금 할 게 많아. 어쩔 수 없어.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과정 네 번째 질량 증가 혹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동등성 등가 원리 이거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르거든. 둘은 똑같다. 근데 어디 시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량 에너지 이런 관계를 E 이퀄 MC하고 이 관계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맞는 부분이고 질량 에너지 동시성이라고 한다.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질량 에너지 동시성이라고 한다. 맞겠을까? 그런 거는 재밌나? 나 그게 정말 궁금하다.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E 이퀄 MC하고 하는 거. 질량에다가 광속에 그걸 곱하면 에너지가 되더라. 근데 요 개념도 마찬가지인 게 아인슈타인은 생각했던 거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고 길이는 수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근데 길이가 완전히 0이 된다거나 시간이 완전히 무한대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속도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게 되면서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더 빨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F는 ma에 의해서 F가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 건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만약에 증가해버린다. 그럼 같은 힘을 줘도 질량이 워낙 크니까 가속도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중에 질량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칠 거라고. 질량이 너무 커져버리면 애지간해서 이걸 속도를 가속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에 한계가 온다. 그러니까 질량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질량이 커진다. 요 개념인 거지. 근데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뭐가 커진다고 맨날 배워왔냐면 고전역학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배워왔다고. 빠르면 빠를수록. 근데 얘는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증가한 거 아니냐.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거 아니냐. 대충 이제 요약하면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건데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정지 에너지 이거 간단하게 하고 쉴 겁니다. 좀만 집중하세요.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멈춰있는 가만히 있는 질량도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제로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정지 질량을 m0로 잡고 이렇게 하면 되지. m0는 정지 질량. 그냥 가만히 있는 질량만 하는 거지. 상단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 전체 총 에너지가 되겠죠. 총 에너지라고 하는 건 E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E0 플러스 그동안 증가한 운동 에너지 더해주면 돼.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얘기지. 근데 이것을 처음에 있던 M0 질량에 대해서 감마 M0 C제곱 이렇게 해줘도 된다. 뭔지 알까 이거? 그러니까 질량의 증가에 노론 진자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질량의 증가만큼에 대해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했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뭔지 아나?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뭐 상대적으로 운동량도 좀 수정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운동량도 뭐가 들어가? 운동량에도 질량 M이 들어가잖아. 근데 운동량은 뭐야? 무조건 물체가 속력이 있어야 운동량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면 일단 무조건 질량이 증가할 텐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 P도 mV라고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실 감마 m0V라고 써야 된다. 정지 질량에 비해서 증가한 질량에 대한 운동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참고입니다. 참고로 이 식들을 막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양면에 시적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뭐 이건 참고 삼아 나중에 파동 파트 들어가면 또 연결될 거야.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m이 지금 질량이잖아. 그죠? 이 m에 만약에 질량이 없는 애가 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질량이 없는 애가 누구지? 빛밖에 없는 거야. 그럼 빛 광자, 빛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없으니까 이게 사라질 것이고 양면 루트 씌워주면 결국에 E 이퀄 PC라는 식이 나오고 이제 이게 얘네들한테서 나왔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럼 이제 PC 이거 해가지고 이걸 람다분의 HC라고 하는 파동에서 쓰는 현대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식이 또 튀어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얘기고 여긴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문제를 풀 때 이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그 친구는 좀 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좀 볼 거고 뭐 뮤원이 어쨌다는 등 뭐 인공위성이 어쨌다는 등 이런 얘기 따로 좀 할 건데 선덕만 지금 진도가 이상합니다. 재현고는 나중에 따로 전자기 파트 할 것이고 선덕은 상대론 일반 상대성 이론 말고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선덕은 나중에 따로 일반 상대성 이론 수업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두 번 정도 해야 될 거야. 이거 수업을 했는데 근데 프린트 그냥 쭉 읽고 아예 처음부터 비교하던데? 그건 모르겠어. 누구 프린트니? 그 무슨 쌤? 주제가